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지난 6일 러시아 카잔에서 개막한 가운데 광주에서 열리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영산강 하류는 불어난 물로 쓰레기가 밀려들어 수거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였던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셋값도 따라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항의 상반기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자동차 수출 화물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효자 화물로 올라섰습니다.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회 준비는 어디까지 와 있고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정용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 하계 유대회는 2015년 7월 3일부터 12일 동안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170개국 2만여 명의 선수단이 펼치는 승부의 향연까지는 앞으로 만 2년이 남은 겁니다. 지난 6일 러시아 카잔에서 개막한 2013 하계 유대회 폐막식에서 광주시가 대회 기를 인수하면 2015년대에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됩니다. 21개 종목에 걸쳐 필요한 경기시설은 모두 76개. 이 가운데 72개 경기시설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위해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 사용합니다. 나머지 4곳은 신축이나 증설 경기장으로 수영장은 남부대, 체조와 배구 경기장으로 이용되는 다목적 체육관은 광주여대, 양궁장은 중앙공원에 새로 짓고 테니스장은 진월동 국제 테니스장을 증설해 사용합니다. 다목적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기설계가 지금 그 영역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착공한 3,700여 세대의 선수촌 아파트 건설도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시설이나 선수촌 건설은 2015년 3, 4월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관건은 흑자대의 실현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상징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남북 단일팀 구성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 1,236억 원의 자체 수입 목표를 맞추기 위해선 현재 2개 기업에 그치고 있는 스폰서 유치도 더욱 집중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하락세를 보였던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2% 올랐습니다.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다 지난달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다시 소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광주 지역 가구 수의 56%인 30만 3천여 가구가 탄소은행 제도에 가입해 가입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9만 7천여 가구로 탄소은행 제도에 가장 많이 가입했고 동구가 2만 3천여 가구로 가장 적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은행 제도는 시민들이 전기와 가스, 상수도의 사용량을 줄이는 만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당분간 장마 전선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맛비로 피해를 입은 곳에서는 오늘도 마무리 복구 작업이 계속됩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장마로 전남 지역에서는 2천여 헥타르가 넘는 농경지와 주택 등이 침수돼 7세대 1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로와 저류지 등 주요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은 마무리됐다며 각 시군별로 신고되지 않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하류를 뒤덮은 쓰레기 제거 작업도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수거해야 할 쓰레기는 줄잡아 500여 톤. 전라남도는 어제까지 환경 정화선을 투입해 수초와 생활쓰레기 40톤을 수거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선에 지금 적재되어 있는 그 쓰레기를요. 네. 차를 불러서 내일 퍼주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쌓여있는데 가서 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영산강 수문 개방과 함께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게 돼 선박 운항과 양식장 등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고 호우주의보도 해제된 가운데 다음 주말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 이번 주 동안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장마 이후에 적조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도청 회의실에서 해양경찰, 수협, 어업인, 연안 3개 시군 관계자 19명으로 구성된 적조 대책위원회를 갖고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적조경보 발령에 따른 안전명령 수행 정도를 파악해 복구비 등을 차등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 모여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시민사회 반발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텃밭인 광주로 일제히 출동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등을 고발하고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정치 사찰,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눈 감고 민생에만 전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행사는 여권과 국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국정조사 전국을 계기로 흔들리는 호남 표심도 잡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회의가 결성된 데 이어 주말엔 범국민대회와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치공작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규탄한다! 국정원 정치 개입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를 드러낼 경우 국민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이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강훈태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신규 사업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미흡한 사업은 재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시장은 특히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계속 사업으로 분류해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에 무더기로 소송비가 신청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처리가 발단이 됐는데 모두 160가구에 신청될 금액만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금지된 상황. 결국 세입자들은 추가 대출과 임의 경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종전 임대사업자가 불법 근저당 잡아서 저희들이 경매를 당해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이상 근저당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처음에 순천법원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졌죠.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금융기관은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당초 받아들였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또 소송비도 160명의 세입자들이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법원에 신청한 금액은 한 사건당 110만 원. 한 세대에 220만 원씩 모두 3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깜깜해요. 200이라고 넘으면 나한테는 큰 거액이에요. 여기 우리가 저기 사는 사람은 거짓말 그래요. 다 서민들이에요. 법무법인 측은 적법하게 소송 비용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3억 5천 이상을 가처분 사건으로 변호사가 수임을 했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자체 등의 부적절한 대처 때문. 지난 2010년 이 아파트의 저당권 설정과 가압류 등을 금지하는 문구가 위법하게 말소됐지만 광양시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그 파장이 이어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불법을 하면 그 불법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라고 행정조치를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그게 행정관할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 부분 때문에 성호 아파트 주민들이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수년째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이제 법원의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물놀이 사망사고 10건 가운데 4건가량은 7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를 집계한 결과 사망자는 모두 358명으로 이 가운데 40%가량인 139명이 7월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안전부주의와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235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목포항의 상반기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자동차 수출 화물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효자 화물로 자리매김한 자동차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자동차 전용 부두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항의 상반기 물동량은 780여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감소했습니다. 조선시장의 불황으로 조선용 블록 등 철강 화물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같은 물동량 감소 속에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수출 화물의 증가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7만여 대가 목포항에서 수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볼 때 다소 감소한 면이 있지만 수출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올해 금년도 총 처리 물동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동차 화물을 늘리기 위한 전용 부두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착공된 목포신항 자동차 전용 부두 공사는 현재까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360억 원 가운데 올해까지 27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5년 완공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연간 27만 대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또 야드 기능은 동시에 6,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포항 자동차 전용 부두는 야적장 부족으로 광양이나 군산으로 갔던 기아 자동차 화물을 대폭 처리할 수 있어 목포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수입 소금과의 구별이 쉽도록 국산 천일염 생산 이력제가 도입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5억 원을 들여 천일염 생산 이력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국산 소금 포장재에 정품 인증 라벨을 붙여 생산자와 생산 지역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품 인증 라벨은 10kg과 20kg 규격포대에 부착됩니다. 전남 지역 천일염 생산량은 지난해 29만 톤으로 전국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조기 파시로 명성을 떨쳤던 영광 칠산 앞바다에 참조기 우량 종묘 5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참조기 종묘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광주기, 수원, 먹이 등 과학적인 양식 기술로 생산된 것입니다. 참조기는 지난 80년대까지 국내에서 5만 톤가량 어획되다 자원량 감소로 지난해 3만 6천 톤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전남으로 이주해오는 이주자의 절반 정도가 귀농 등 직업을 바꾸기 위한 이른바 전업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도내 읍면으로 이주한 2,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5%에 이르렀습니다. 또 전원 생활을 위해 이주를 택한 비율은 37%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이주해온 이주자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서울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협동조합은 많지만 질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광주의 협동조합은 116개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 출자금은 477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조합원 수도 평균 8명으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역 현장 탐방에 나섭니다. 이 의원은 7, 8월 2달 동안 전남 22개 시군의 주요 산업 현장과 상징적인 마을 등을 찾아 관계자들을 폭넓게 만나겠다며 이를 통해 전남의 현실을 살피고 가능성과 고민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현장 탐방의 첫 일정으로 오늘 광양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우수 농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구매 지원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농식품 수출 기업으로 최근 2년간 수출 실적이 있거나 올해 수출 계획이 있는 사업자로
오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최저 연 3%의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수출해야 합니다.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옛 전라남교 교육청 부지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 매곡동 옛 전남교육청 부지에 광주예술고를 이전하기 위한 토지 사용 계획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동의했습니다. 옛 전남교육청 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경해 30년 이상 된 광주예술고를 이곳으로 이전하자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땅값만 300억 원에 이르고 학교 신축비까지 더하면 900억 원이 필요해 이전 사업비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짝퉁 영광굴비 파문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영광 지역 굴비 상인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 생산지인 영광 법성포 일대 상인 400여 명은 최근 긴급 회의를 열고 영광굴비 생산자 이력제 진품 인증 태그를 보완하고 품질 관리원을 두는 한편 상인 대여섯 가구를 묶어 구역별로 자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소속 회원이 지난 3년간 20억 원이 넘는 짝퉁 영광굴비를 만들어 팔다 적발됐습니다. 가방 안에 작은 우산 하나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물러갔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때때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지역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기온은 30도, 내일은 31도, 모레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더위는 날로 강해질 전망입니다. 지금 장마전선은 중부 지역에 머물면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강풍주의보가 일부 해안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광과 광주 26도, 불에 25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영광 29도, 광주와 화순, 나주가 3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조금 더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장마전선은 토요일에 다시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